네, 안녕하세요. 사람 냄새의 김수호입니다. 네, 오늘은 6년차 승무원인 고유민 씨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창 시절을 군산에서 보냈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면서 항공사에 입사한 지 6년 차 되어가고 열심히 비행하고 있는 승무원 고유민입니다. 네, 혹시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하면 비행기에 타는 보안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낯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크게 업무를 나누면 안전 업무랑 서비스 업무로 나눌 수 있어요. 안전 업무는 승객들의 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이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비상 탈출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서비스 업무예요. 우리 비행기 타면 기내식 드시잖아요. 기내식을 서비스하고 또 손님들이 뭐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지금 비행이 얼마나 줄은 것 같습니까? 저희는 지금 승무원이 3,00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뜨는 국제선 비행이 20편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선은 한 50편이 되지 않는데 이렇다 보니까 승무원 수가 많이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휴직을 신청받고 있어요. 아예 통으로 2달을 쉬겠느냐 아니면 한 달에 15일씩 일을 해서 30일을 일하겠느냐를 선택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행이 평소에는 8, 9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나왔다면 지금은 15일 일하면 한 달에 5, 6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그 기존의 100%라고 하면 지금 비행이 몇 프로로 줄어든 거예요? 비행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 한 90몇 편이 떴다면 지금은 14편, 15편 이렇게밖에 안 뜨고 있죠. 아, 거의 이제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네. 많이 줄었네요. 아, 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비행이 줄은 만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이 네. 달라졌을 텐데 네. 승무원들은 수입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제 유급 휴직을 하고 있는 통으로 쉬는 승무원들은 통상임금의 70%를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5일을 일하면 정말 딱 일한 만큼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일이 절반까지는 아닌데 절반 이하로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돈도 그만큼 줄었죠. 일한 만큼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엄청 줄어서 일한 만큼만 받는다. 아, 이런 만큼 받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나오던 그 상여금이 매달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 상여도 조금 줄은 상태로 나오기도 하고 해외 체류를 하고 있으면 그 체류비도 나오기 때문에 돈 차이가 막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면. 근데 그 전보다는 물론 줄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따지면 네. 기존에 10을 받았다고 하면 10을 받았다. 예, 몇으로 줄은 것 같습니까?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 6에서 7로 네. 수입이 줄었다. 아, 승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타격이 굉장히 크죠. 크네요. 크죠. 아, 네,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로 네. 이제 승무원들이 비행을 할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항상 얼굴을 드러내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방화 장갑도 끼고 방호복도 입고 고글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손님이랑과의 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으로 네. 이제 승무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네. 승무원들 분들은 어떤 좀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사실 저희가 보여지기로는 건강하고 뭔가 그 항상 밝은 이미지만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도 확진자가 기내에서 나온 승무원들이 아니라 그냥 따로 바깥 생활을 하다가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기내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자신하는데 이제 저희도 항상 비행 가기 전에 브리핑을 해요. 다 같이 모여서 그 비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세요, 매니저님들이. 내 안전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항상 그 손소독제를 진짜 수시로 하고 장갑도 계속 바꾸고 마스크도 계속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좀 무섭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해외를 나갔다가 체류를 하고 들어오면 저희는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날 당장 밖에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제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그 가족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친구 만나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좀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지만 기내의 환경은 안전하다는 거를 잘 믿고 있어요. 아, 승무원은 법적으로 자가격리가 아니군요. 네.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질문이 아까 기내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내가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내는 지상보다 바이러스 전파율이 되게 낮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승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한 직업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코로나에 취약한 점인데도 그 승무원 확진자가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내가 안전하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2, 3분에 한 번씩 공기 순환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되기 때문에 진짜 밀접한 3, 4명을 제외하고는 공기를 같이 나누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냄새가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난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공기 순환이 2, 3분에 한 번씩 계속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해외로 비행을 가셨을 때 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 가장 좀 모범 사례가 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모범 사례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저희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가는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크루들은 크루 라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 저희는 좀 그분들보다는 좀 엄격하게 뭐 열을 잰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없었고 그냥 그 기내에 타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검역 질문서가 되게 많아졌어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그 서류 나눠주잖아요. 저희는 그 드리는 서류들이 좀 많아졌다? 그 정도밖에 잘 못 느끼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은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네. 일반인들과 다른 길로 통해서 가고 네. 호텔로 바로 네, 직행을 한다는 네. 거네요. 그럼 호텔도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된 호텔이겠네요. 그 전에 기존에 다니던 그 호텔 그대로 다니기는 하는데 그 직원들도 다 뭐 마스크 잘 쓰고 있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걸 지향한다는 거 정도만 내려졌지 막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호텔에 가서는 이제 웬만하면 안 나가게끔만 권고만 하고 네. 일반적으로 생활은 그대로 하는 거네요. 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 나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제가 제 몸을 사리는 거죠. 네, 그러면 유민 씨는 호텔에 갔을 때 혹시 외출을 많이 하신 편인가요? 저는 한 보름 전에 시애틀 비행을 가서 4박 5일 정도 있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원래 계획은 헬스장도 가봐야지 뭐 1층에 있는 스타벅스도 가야지 이런 계획은 있었는데 막상 한 발자국 나가려고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내가 한국 가면 군산도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저는 정말 한 발자국도 안 나갔고 그냥 침대랑 한 몸이 되어서 방 안에서 홈트도 하고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생활하다 왔어요. 아, 웬만하면 이제 아예 안 나가는 네, 편이시네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네, 혹시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혹시 기억에 남는 비행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비행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처음에 마스크 쓰는 날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원래는
좀 일반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탑승을 할 때도 저희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불만이기도 했었고, 내 회사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야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우리 회사도 쓰게 해주는구나, 이날부터 쓰는구나 해서 저희가 원래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화장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눈만 화장하고 비행기에 타는 승무원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마스크를 안 내리고 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내렸는데, 아, 선배님 이렇게 생기셨었어요? 약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 비행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눈만 화장한 다음에 마스크 딱 벗었을 때 여기 밑에는 쌩얼. 그쵸, 그쵸. 아. 아, 또 그런 경우가 있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코로나가 네. 이제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이 상태가 쭉 간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휴직을 신청을 계속 받을 거고, 누군가는 계속 쉬고 누군가는 조금씩 비행을 하겠죠. 그리고 좀 막막한 건 이제 채용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선 너무 승무원 숫자에 비해서 그 비행 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좀 채용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계속 장기화가 된다고 해도 저는 좀 믿는 게,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노선이 좀 늘었고 다음 달이면 또 늘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화라고 해도 좀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승무원이 바라봤을 때 네. 혹시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언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2주 자가격리 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풀리면 좀 여행을 가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내후년은 돼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어도 저는 좀 불안한 게, 외국에 여자들끼리 이제 엄마랑 딸 이렇게 여행도 갔고 여자들끼리도 여행 갔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제 남자는 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은 있어요. 아, 왜 남자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크루로 이제 비행을 가서 외국 바깥을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호텔에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저희를 중국인으로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아, 이분들은 똑같은 동양인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래서 좀 혹시 인종차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제 친한 언니가 마트에 갔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피하는 모습도 있었고, 뭐 새치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언니가 느껴서 조금 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가 없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뭔가 좀 차별?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같이 아무래도. 가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행이 굉장히 줄면서 여가 시간이 되게 많아졌을 것 같은데, 혹시 승무원들은 비행하지 않는 시간에 지금 뭘 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승무원들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스케줄에 짜여진 상태로 항상 생활을 했다면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제 주변에서는 네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네일 아트도 배우고 제과제빵, 뭐 바리스타, 요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격증을 따는 승무원들도 되게 많고, 그냥 온전히 쉬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는 승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유민 씨는 어떤 스타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3월부터 이제 내리 쉰 게 아니라 15일씩 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안에 그 다른 거를 배우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토익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는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냥 온전히 쉬는데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 승무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이 있는데도 토익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그냥 계속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점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아무래도 저희한테 플러스가 되는 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변명으로 공부를 잘 안 했다면 지금은 시간 많으니까 더 점수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자라는 마음도 있고, 제가 자격을 냈을 때 이제 비즈니스 승무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이렇게 더 승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어는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승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를 네. 계속 꾸준하게 승무원들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이제 승무원이 어떻게 보면 퇴사율이 좀 높은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년 이상 하고 있고 지금도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승무원이 혹시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승무원 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고 평소에도 박순이거든요. 집에 붙어있질 않고 친구들 꼭 만나고 뭐 군산에 내려와서도 가족들이랑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 마주하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님들은 저를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서 말 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뭐 어디 여행 가세요? 어디에 사세요? 뭐 이런 대화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분들을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저도 저절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 더 챙겨드리고, 뭐 진짜 엄마 챙겨드리듯이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면 서비스 정신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은 승무원을 준비하는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네. 이런 것은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당연히 영어 정도는 기내에서 손님이랑 뭐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회화 능력은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되게 저희 동기들 보면은 어학을 전문으로 했던 승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과를 전공했던 승무원들이 되게 많은 걸 보면은 그런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항공사에서도. 그리고 저는 좀 체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퇴사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아파서 뭐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회사 내 분위기 때문이기보다는 저희 회사는 좀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체력인데, 저는 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 어디서든 어느 음식이든 잘 먹는 사람이 진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소 체력을 기른다면 무리 없이 뭐 날 새는 비행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영어하고 이제 다른 체력 관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군산에서 네. 이제 잘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군산에서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네. 혹시 만나보고 싶다는 뭔가 댓글 같은 거를 남기면은 네. 어떻게 만나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준비할 때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6년 전만 해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제 주변에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마음가짐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승무원을 꿈꾸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를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시겠어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무원이 돼서 가장 행복한 게 여행하는 순간인데, 그만큼 설레는 게 저는 군산에 내려오는 일이에요. 왜냐면 군산은 제가 자랐던 곳이고 애정도 있고 추억도 많은 곳이라서 언제든지 두 팔 벌려 반겨주는 곳이 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 저는 군산이 더 큰 도시가 돼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 이제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꼭 들리고 싶은 도시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군산 나름대로 문화적인 특색도 분명히 있고 뭐 새만금도 있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잖아요. 얼른 큰 관광 도시가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꼭 오고 싶은 도시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파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6년차 승무원이신 고유민님과 인터뷰했습니다.